대통령이 약속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순탄치 않습니다. 정부와 이견이 많습니다. 야당 인사들이 사드 반대 집회를 이어가는 성주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지적 기습폭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봤습니다. 대구대학교가 40여 년 동안 운영해온 점자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오늘 성주를 방문했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당은 성주 군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여야를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성주 군민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으며 성산포대와 성주군청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사드 배치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여야를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정당들도 성주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국민의당과 저 박지원이 국회에서 다른 당을 설득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도 약속드립니다. 정부가 참여하는 국회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주 국민을 상대로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성주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주인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라고 주장하는 우리 성주 국민의 목소리가 바로 대한국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국 백악관에 제출할 10만 명 전자서명권입니다. 지금 한 7만 명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의당 지역위원회가 있는 곳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7만 명 서명을 받도록 의결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까?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택한 정의당도 김종대 사드 특위위원장 등이 성주를 방문해 국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촛불 집회에 참석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당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방부가 사드 홍보 교육을 경북교육청에만 직접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사드 관련 홍보물을 관할 학교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에 실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에게 알려달라는 공문을 경북교육청에 직접 발송했습니다. 이후 경북교육청은 관련 자료를 각급 학교로 전파했는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국방부 자료 홍보를 요청한 것은 지난달 24일로 국방부보다 5일 뒤였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전 의견 조율이나 법적 검토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금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지역 민심이 들끓던 지난달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 방식은 군사 전략에 따른 작전 운용성 유지와 전투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대구광역시 전체의 경제 발전 효과가 기대됩니다. 박 대통령 발언 이후 급하게 정부와 대구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졌고 사흘 후인 지난달 14일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구시는 연간 항공 수요 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된 대구공항을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 투입이 어렵다면서 현 대구공항 청사를 국방부로 이관할 테니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국방부가 알아서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민간공항을 넘겨받아 기부대 양여로 추진하는 것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어긋난다고 밝혔고 국무조정실은 법률 검토를 해보자고 하는 등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주 한 차례씩 열기로 했던 TF팀 회의는 첫 회의 이후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방과 국토교통부하고 그리고 기대 양해 방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도 법으로 가능하지 검토를 좀 해야 돼요. 정부 부처 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사이에 국방부는 최근 K2 기지 예비 이전 후보지 용역 입찰 공고를 내는 등 대구공항 이전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 발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부처 내 의견 조율이나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요. 휴가철 오랫동안 운전하다 보면 졸음 쫓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졸음운전을 피할 수 있을지 양관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17일 사상자만 40여 명이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 버스 운전기사는 당시 멍한 상태였다고 진술해 졸음운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는 대형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여러 바퀴 굴러 반대편 차선에 멈추기도 하고 비틀거리던 승용차는 중앙분리대에 이어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습니다. 모두 졸음운전 탓입니다. 정신력으로 버틴다고 하는데도 이게 안 버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1초 잠깐 깜빡하는데도 그냥 차가 바로 앞에 있고 하니까. 지난 5년 동안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수의 29.6%. 졸음운전 사망 사고 가운데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42.6%입니다. 졸음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20%로 다른 고속도로 사고의 2배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켠 채 장거리 운전하면 산소 부족으로 졸음이 찾아오기 쉬운 만큼 자주 환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환기를 자주 시키고 졸음 운전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경적을 울려서 깨워주는 것도 졸음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또 2시간에 한 번씩 전국 194곳에 설치된 졸음 쉼터에서 15분가량 쉬거나 휴게소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졸음 운전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 저녁 대구에 갑작스런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이런 비가 잦아서 아열대 기후에서 나타나는 스콜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왜 이런 폭우가 잦은 건지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에 폭염이 지나갈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범원의 거리에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에 도로가 잠기고 신호등은 먹통이 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 라이온스 파크에도 폭우가 쏟아져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만촌동 주택가에는 축대가 무너지면서 토사가 쏟아져 밤새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에 관리 안 했으면 관리했으면 이렇지 않지. 근데 이 정도 토사가 떠내려갈 정도면 놀랐을 텐데. 어제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은 대구 공식 관측 지점인 효목동은 47mm, 신암동은 64mm였습니다. 이 같은 기습폭우는 어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프로야구가 취소됐고 지난달 24일에도 비슷한 시각에 장대비가 쏟아져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이날 1시간 동안 쏟아진 비의 양만 대구는 68.5mm, 기상 관측 이래 2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대구에서도 달성군 등 일부 구군에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자 일각에선 아열대 지역에 스콜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쏟아졌습니다. 바켓으로 그냥 붓듯이 비가 왔는데 그렇게 쏟아진 적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나 대구기상지청은 스콜은 더 강하고 주기적으로 내린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고온다습한 기후 유입과 낮 동안 강한 일사로 기온이 오르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대기 불안정이 발생하여 시간당 6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또 스콜은 대기 상하층이 모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있는 상황에서 구름이 발달해 한낮에 비가 쏟아지는 현상이지만 최근 내린 비는 지상과 상공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바람이 없어 비구름이 정체돼 한 곳에 많은 비를 뿌렸다는 겁니다. 대기 불안정에 따른 국지성 기습폭우는 이달 초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 지역 평균 폭염일수는 7일로 평년인 5.7일보다 자주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열대야 일수는 3일로 평년 2.3일보다 많았고 강우량도 283.7mm를 기록해 평년보다 119% 많았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1973년 이래 대구의 연평균 폭염일수는 24.2일을 기록했고 10년마다 1.3일씩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가 잇따라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영천시 화북면 상송교차로 인근 왕복 2차로에서 청송에서 대구로 가던 시외버스가 차선 밖 과수원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에는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에서 대구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7중 추돌 사고가 나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대구대학교에 있는 점자도서관은 40년 넘게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점자교과서 제작을 도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대가 점자도서관의 문을 닫으려고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대학교 부설 점자도서관, 국내 대학 중 유일한 점자도서관으로 지난 1974년부터 전국의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를 제작해왔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 공모 방식으로 바뀐 지난 2014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 대구대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시각장애인 단체와 대구대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광명학교 동문회 등이 점자도서관을 폐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람실, 강의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없애고 발달장애인 고등교육기관이 들어서는 등 점자도서관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학 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성 없는 인력이 점자도서관 운영을 맡으면서 기능이 부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책 제작이라든지 녹음도 제작이라든지 뭐 데이지 도서 제작이라든지 그다음 출판 업무 이게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 안 하고 있는데. 대학 측은 발달장애인 교육기관은 임시로 사용하는 중이고 교과서 유형이 점자 외에도 확대, 디지털 파일 3개로 늘어나 이를 해낼 수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 뿐 점자도서관을 폐관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찰 공고에 공동도급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3가지 사업을 다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참여를 못하게 된 거죠. 대학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단체는 점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경주 지역 사적지 연못마다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름철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궁중 연못으로 안압지로 더 잘 알려진 월지. 연못물 전체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진한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물 위에 비친 건물의 그림자도 온통 녹색입니다. 인근의 월성 해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맑으면 물고기도 보이고 좋은데 초록색이라서 물고기도 안 보이고 그래서 왠지 실망했어요, 좀. 사적지 녹조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부영양화 현상으로 녹조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올여름 들어 강수량이 크게 줄면서 인근 하천에서 유입되는 물도 적어 수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말 수질 개선 약품 7톤을 살포했지만 녹조 현상은 여전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녹조 방지 노력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가뭄으로 우리 월지의 녹조 현상이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 7월경에 1차 작업을 마쳤고 추후 9월경에 2차 작업을 해서 사적
사적지 녹조는 거의 매년 여름철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장립붐입니다. 네, 지구온난화로 농작물 재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온이 계속 오르면 쌀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삼도 재배지가 급감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삼 재배 농가의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새로운 경작지를 찾는 겁니다. 연작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작으로 했을 때는 6년근까지 가기 어렵고 또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신산지를 찾아가는. 이런 가운데 인삼 재배를 어렵게 하는 새로운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크게 감소하는 겁니다. 인삼 재배가 가능한 땅이 현재는 우리나라 면적의 84%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2020년대에는 75.8%로 줄고 10년마다 급감해 2090년에는 5.1%, 강원도와 내륙 산간 일부만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삼이 이제 고온에 좀 약한 작물이거든요. 높은 고온이나 이런 데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개량을 하고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기후 변화는 쌀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온대벼 품종은 벼알이 성숙해지는 시기 평균 기온이 27도 이상 오르면 벼가 웃자라 나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지금 온난화 추세라면 2090년에는 쌀 생산성이 40.1%나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아직은 먼 미래 얘기 같지만 온난화는 벌써 우리 농작물 지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김천시 삼락동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30살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죄수복을 입은 채 달아나 검찰과 경찰이 합동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 소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남성은 동료 우즈베키스탄인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혐의 등으로 오늘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던 중 달아났습니다. 대구지방교정청은 경찰 병력과 함께 주변 수색을 하는 한편 키 180cm, 65kg가량의 이 남성에 대해 현상금 500만 원을 걸고 수배를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하수구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가스 측정기로 확인했지만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없었고 중부보건소가 인근에서 하수도 방역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오인해 주민이 신고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영덕군 남정면 야산에서 동료 8명과 함께 숲가꾸기 벌목 작업을 하던 58살 박모 씨가 벌에 쏘인 뒤 쇼크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영덕소방서와 경북소방구조대에 의해 포항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벌에 쏘여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얼음이나 찬물로 몸의 온도를 떨어뜨려주고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 말까지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1,6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0여 건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고 벌 쏘임 구급 이송은 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데다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올해 벌의 개체수가 한 달가량 빨리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방본부는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짙은 냄새의 화장품이나 향수를 피하고 벌집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가격은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전세 가격은 대구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24% 떨어져 전국에서 하락폭이 제일 컸고 충남 0.16%, 대구 0.15% 순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주택 전세 가격의 경우 대구가 전달보다 0.22% 떨어져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북 0.15%, 충남 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